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 어떤가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원이 있습니다. inner circle, outer circle, 그리고 expanding circle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inner circle 가장 안에 있는 것은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곳들이죠. 저런 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어 써요. 저 나라 가면은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가요? outer circle. 그러니까 제2 언어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죠. 저기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영어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 expanding circle, 저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저곳은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한국, 중국, 일본. 정말 영어 교육 많이 하지만 외국 나가가지고 영어 제대로 못하는, 그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외국인이 저쪽에서 딱 걸어오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 말 안 걸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거를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 바로 타 국가들과 우리는 출발부터가 다른 선에서 시작을 한다. 근데 환경이 다른데 마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영어를 할 수 있을 거를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면서 그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것,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어 학습에서의 본질과 현실을 좀 잠깐 놓고 볼게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엔 소통의 도구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습득되는 것이고 체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현함으로 인해서 영어라는 것이 실력이 늘어가는 건데 저희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야, 오로지 입시 무조건 직진 달려. 아까 그 동물하고 똑같죠. 탐슨 가젤이라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빡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학원을 다니다가도 옹결.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 좀 덜 빡센 것 같아. 우리는 좀 더 밀어붙여야 돼. 야, 지금 빡세게 하면 나중엔 네가 편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의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인들이 두 번 놀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유학생이 있는데,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방학 기간에 한국 나왔죠? 뭐 하겠어요? 네, 유명한 학원들 찾아갑니다. 뭐 하려요? SAT 공부하러. 그죠? 자, 갔습니다. 한 두 달 수강했어요. 딱 시험 딱 보고 딱 이제 고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수가 800점 만점씩 해서 1600점 만점짜리 시험인데 저기서 1530점을 찍었어요. 저 점수면은 웬만한 아이비리그 다 넣을 수 있고요. 그죠? 원하는 대학에 지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실력이 확 늘었다. 두 번째 뭘까요? 점수는 늘었는데 영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죠? 안타깝죠.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목 잡고 아이고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 뒤에서 가해자가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Hey, how are you doing over there? Are you okay? 근데 how are you?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뭐라고 그랬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했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영어 교육이 너무나도 주입식으로 가다 보면 또 너무나게 빡세게 몰아붙이다 보면 소통의 도구를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의 그냥 아주 정해진 리액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좀 더 자세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좀 이 친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는 노출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냥 노출이 그냥 되느냐? 아웃라이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한 수년 전, 한 2009년 정도에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핫했죠. 그죠?
심지어는 LG CEO가 그 여름 휴가 때 읽으라고 추천하는 그런 도서로도 이제 막 해서 광고가 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누구나 적어도 10,000시간을 투입해야만 한 분야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영어 잘하려면, 중국어 잘하려면, 뭐 수학을 잘하려면, 과학을 잘하려면 10,0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스스로 몰입하는 진지한 노출이 아니면 그 10,000시간에 포함되진 않는다. 저희가 10,000시간의 법칙 흔히들 그냥 얘기를 했지만 그냥 10,000시간, 10,000시간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국어를 보면 만 3세, 그러니까 한 4세 정도 되었을 때 노출 시간이 저 정도 됩니다. 충분한 노출 시간이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 했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엄마랑 놀면서 배웠어요. 이게 바로 암묵적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이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력은 늘어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0년을 공부하셨어요. 하루에 2시간씩 안 빼고 365일 10년을 공부했다고 쳐도 첫 번째,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게 바로 명시적 학습입니다. 밀어붙여서. 그래서 공부를 한지는 알겠으나 실력이 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7,300시간이라는 저 시간 안에 정말로 열심히 몰입해서 2시간씩 공부를 하셨을까요? 고백하셔야죠. 삐삐 울리면 가서 음성 체크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렇죠?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해진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좀 짧은, 제가 여기서 영상 앞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요? 노출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우리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게 흥미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또 이제 한국에서 살 때도 좀 어렸을 때 미국을 갔지만 테니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배울 때와 미국 가서 보니까 뭔가 좀 많이 달라요. 미국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방식이 이래요. 아이들 어리니까 공을 던져주고 놀라고 그래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안 가르치지? 왜?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코치님이 야, 하루에 딱 10,000번씩만 스윙 연습을 하자. 그랬더니 폼은 기가 막힙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볼을 쳐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폼만 좋아요. 자, 좀 컸어요. 그랬더니 놀고 있으니까 야, 그럼 이렇게도 해봐 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때요? 일단 우승은 합니다. 주니어 대회를 휩쓸어요. 자, 그런데 성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습니다. 세계 대회를 우승해요. 윈블던 들어보셨죠? 프렌치 오픈,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US 오픈, 그쵸? 이런 대회들을 우승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은 지치신 건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놀았는데 잘 되고 왜 빡세게 했는데 안 될까요? 동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충분한 노출 시간, 그리고 진지한 노출, 좋아요. 근데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과 몰입이 있다면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두 글자? 네, 흥미입니다. 맞아요. 이 흥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치고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 비중과 나이를 봤을 때 흥미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계속해서 재밌을 수 있나요? 아니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그러기가 되게 힘든 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때 아이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표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든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이것을 해야 되는 그 목표가 이 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할 점 정리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은 문제풀이나 입시가 아니라 첫 번째 소통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언어는 습득하고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발음, 어릴 때일수록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점은 있지만 시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 내용, 컨텐츠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충분한 노출 시간만 보장된다면 교육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영어의 대가가 되기 원하시면 집안일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투자하시면 마스터가 되실 수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일찍 시작하면 덜 바쁜 시기에 영어를 좀 다져놓고 바쁜 시기에 수학이든 국어든 탐구 과목이든 이런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어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즐겁게 하셔라. 그래서 그것이 엄마표든 아빠표든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익히다 보면, 즐겁게 하다 보면 더욱더 그곳에 깊이 파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도 봐야죠. 우리 아까 부모님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재미에서 시작해서 다양해졌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러면은 학원 보내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재미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좀 더 컸어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저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점수일까요? 네, 감사해요. 여전히 재미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뽀로로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즐기면 더 깊이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잘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한 마리의 토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것이 영어의 본질, 언어의 소통을 쫓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빡세게 달려서 어디까지 가자라고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달릴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